그러니까 저는 한국 ESG 경영개발원의 민문희 교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이유는 지금 ESG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성공하실 수 있는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요즘 ESG 하는 걸까요? ESG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ESG 경영이 왜 대세이냐 하면 이렇게 제가 5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이유인데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요, 환경 문제,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가 지속 가능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북극곰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 킬리만자로에 있는 만년설이 녹게 되면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생태계들이 파괴가 되고 멸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극곰이 이제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게 돼서 가뭄이나 홍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북극곰도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세계적으로 지구 온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지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고흐의 그림인데요. 고흐 해바라기 원본인데 이 2명의 사람들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이 그림에다가 소스를 뿌리면서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환경이 더 소중한데, 그림보다 더 소중한데 왜 환경은 지키지 않고 그렇게 지구의 온도를 계속 높이느냐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왜 벽에 붙였냐면 손에다가는 접착제를 바르고 벽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가고요. 그래도 계속 이 운동을 그치지 않고 할 정도로 환경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아주 극렬하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어떤 환경단체들은 다니면서 가로등을 다 끄고 다니는 또 그런 환경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강남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어요. 이건 역시 기후변화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차를 끌고 나왔는데 폭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된다면 차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막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막 운전을 해서 끌고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차들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우 문제도 역시 기후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보 공개 유통이 빨라지고 뭐 잘하는 회사는 우리가 돈줄 내준다고 하죠. 그렇죠? 좀 못하는 회사, 뭐 안전사고가 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혼줄을 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오뚜기라는 회사는 정직원 비율이 98%예요. 굉장하죠. 98%가 정직원이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을 해주는데 비용을 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토스트 가게 사장님이 나와서 자기는 하루에 100개씩 노숙자들에게 토스트를 나눠줍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달려가서 소스를 그럼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겠다 하고 오뚜기가 그런 식으로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 모범 사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풀무원 역시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ESG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평화의 숲을 조성해서 또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공정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 개방을 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하나하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 보여주고 여러 가지 또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조금 안 좋은 사례예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회사, 모 화장품 회사인데요. 처음에 이제 ESG가 막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 화장품을 우리는 천연 종이로 만드는, 땅에 묻었을 때 바로 재생이 되는 천연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이거를 반을 갈라보니까 안에 뭐가 들었어요? 플라스틱 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마음이 떠나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혼쭐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이 ESG 경영 마인드를 가지시고 ESG 철학을 가지시고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게 될 거고 매출 또한 올릴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 원해요. 그리고 MZ세대들은 더욱더 그런 거를 원합니다.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사업은 꼭 성공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정부에서 ESG를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럼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나랑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ESG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곳에 ESG를 선도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공경영평가라는 거를 해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ESG를 다 하고 있는, 해야만 하는 실정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공공입찰을 받는다든지 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투자자의 ESG 요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로 하는 것보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투자를 받으면 몇백억까지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길들이 지금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ESG 경영과 관련되게 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을 꼭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ESG 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ESG 보고서가 이제 공시 의무화돼요. 공시가 뭐냐 하면 올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S사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다 볼 수 있어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ESG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거를 아주 법으로 의무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2024년까지는 자율공시예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이상은 보고서를 공시해라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030년까지는 코스닥 상장회사 이상은 다 해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인데 나랑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있냐면 공급망 관리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려가는 하청업체, 벤더사들이 다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ESG 공시 의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ESG 경영이 뭐냐 듣기는 들었는데 ESG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냐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그냥 반짝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 역시 계속 지속될 경영 방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경에 관한 첫 번째 스펠링을 따서 E예요. E고
두 번째는 사회공헌, 소셜. 소셜의 S를 따서 S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G를 따서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ESG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보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후변화에 우리가 잘 대응하자. 그리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하자. 그리고 청정기술, 또 스마트 기술로 성장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들어보니까 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마트한 기술, 또 ICT 기술 도입하는 거, 그런 거 다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거 역시 환경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소셜,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해요. 어떤 회사는 직원이, 여직원이 그 소스, 반죽 소스기에 앞치마가 끼어 들어가서 대형 사고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을 배려하고 인권, 그리고 안전, 고용, 평등의 다양화, 이런 것들. 아까 오뚜기라는 회사가 정규직이 90%가 넘는다, 98%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런 거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권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고용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S 부분에서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또 직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는, 이거는 이제 사업으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여기서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ESG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첨언을 하자면 중국이 지금 엄청 발전을 했죠. 그렇죠? 엄청나게. 근데 중국이 뭐 선진국이고 아주 퀄리티 있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아마 중국이 막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챙겼다면 굉장히 품격 있는 나라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도 지금 ESG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ESG 경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SDGs라고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KESG라고 정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또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정부에서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유엔에서 2016년부터 30년까지 우리 이 약속을 꼭 지키자라고 만든 17가지 항목이에요. 왜 만들었냐면은 인류가 잘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17개의 목표예요. 여기에는요, 환경적인 목표도 들어있고요, 경제적인 목표도 들어있고요, 사회적인 목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취지를 따져보면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없게 온 인류를 행복한 인류로 만들자라는 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가져와서 KSDG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7가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맞춰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아 빈곤, 또 물을 또 깨끗하게 아껴 쓰는 그런 것들,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들,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들 뭐 등등 17가지가 들어가 있는 지표가 바로 SDGs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KESG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인터넷만 들어가셔가지고 KESG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항목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61개의 진단 항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건 스탠리라든지 GRI라든지 글로벌한 그런 표준을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사업에 적용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정부에서 12가지 이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정책에 내가 채택된다든지 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2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ESG를 잘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SG를 잘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팜모닝이라는 어플 아세요? 휴대폰에 깔면 나와요. 팜모닝.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보니까 많이 까셨나 봐요. 70만 명이 이 플랫폼에 가입이 되어 있대요. 근데 팜모닝이 스타트업 회사예요.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얼마나 투자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한번 여러분들 400억을 투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친구들이 저메탄 사료를 만들었어요. 개발을 해냈어요. 그 퓨리나라는 사료 회사가 있어요. 고양이 사료, 강아지 사료 많이 만드는 퓨리나라는 회사랑 MOU를 맺어서 소가 먹는 사료를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메탄이 덜 나오는 저메탄 사료를 개발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축산업이 메탄 발생 비율이 43%가 넘어요. 총 비율에서. 그러니까 43%나 메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저메탄 사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저메탄 사료를 먹여요. 팜모닝에 가입된 사람들이 그거를 사서 소에다가 먹이면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그 사료를 사서 그 소가 먹으면 저메탄 한우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프로세스로 이 사람들이 해서 이 원자식을 보면 사료를 먹으면 H2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사료를 먹고 해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축산법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메탄 사료를 개발하고 유통하고 저메탄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니까 환경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15%의 메탄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을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카본 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메탄 저감 기술이 적용된 사료를 먹여요. 우선 소에게. 팜모닝에 가입된 회원들 중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는 해당 사료를 먹은 소는 온실가스 주범인 메탄을 15% 절감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세 번째는 이 솔루션이 제시된 소에게는 그린랩스에서 제공하는 저탄소 라벨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서 아주 좋은 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되는. 제가 좋은 사례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사업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받으면은 또 하실 수 있으니까 ESG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시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연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무엘 존슨의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환경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ESG 경영개발원의 민문희 교수였고요.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들려주신 민문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